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선운동량과 가군동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선운동량과 가군동량은 물론 둘 다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게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룰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선운동량부터 알아볼까요? 선운동량은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치? 얘는 뉴턴의 이 법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뉴턴의 이 법칙인 F = ma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요? 이거는 벡터량인가요? 아니면 스칼라량인가요? 그치?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링환이 있어요. 얘의 질량이 1kg이라고 한다면, 그죠? 1kg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구에서도 1kg이고 달에서도 1kg이에요. 또 화성에서도 1kg이에요. 하지만 이거의 무게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중력과 속도가 지구와 달, 화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해갔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여기를 가로로 묶을게요. mv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mv라고 하는 이 값 자체를 이렇게 p로 놓고 얘를 운동량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선운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선운동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쉽죠? 다시 말해서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시 얘를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율로 이렇게 힘을 다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뉴턴의 이 법칙에 대한 일반화된 표현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가속도가 벡터인 거지. 그리고 여기 힘도 벡터고 속도도 벡터예요. 여기가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라고 좀 전에 말했고, 그리고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원래는 이렇게 벡터적 개념이에요. 물리라는 자체가 벡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저 바꿔 쓸게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용한 선운동량에서 그 선운동량을 증명하면서 이용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어떻게 유도가 되나 하는 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죠.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강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이거는 대표적인 모델이 어떤 경우냐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렇잖아요. 회전을 할 때 손을 처음에는 이렇게 피고 회전을 하다가 손을 안쪽으로 오므리게 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돌죠. 그러다가 다시 쓰고 싶으면은 손을 피게 되면은 얘가 속도가 다시 늦어지는 바로 그런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강운동량은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거는 회전 운동에 관계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돌림힘이라고 하는 토크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크 타워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R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고정축부터 힘이 작용하는 전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에다가 힘을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이게 토크의 정의예요. 돌림힘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어떤 걸 찾으면 되겠어요? 힘을 찾으면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운동량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EMF 했죠?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R 벡터가 있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는 시간에 따른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랬죠? 이쪽에서는 질량 자체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R 벡터라고 하는 자체도 얘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를 바로 이런 걸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변화량 꼴로 묶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제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선운동량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 속에 이렇게 가로 안으로 mv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얘를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도 가운동량도 똑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맞는지 한번 여기서 논리전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만큼 빨간 색깔로 이만큼 값을 더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른 거리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을 더 더해줬어요. 과연 이 논리가 성립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논리는 성립을 해요. 언뜻 생각하면은 워낙 기본 양이 여기에 이만큼이 기본 양인데 여기다가 임의로 값을 더해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어떤 값을 더해주면 이게 성립을 할까요? 여기 빨간 색깔로 쓴 값이 0이면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이렇게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 자체가 정말로 0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값 자체는 0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값 자체가 왜 0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바뀌고 있어요. 또는 같은 거리를 너 얼마나 빨리 뛰었니? 하는 질문이 성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는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속도의 개념이겠지? 그리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에다가 속도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m에다가 이렇게 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가 0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때 쉽게 한번 여기를 직접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은 여기 보면은 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두 개가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같은 거를 만약에 얘를 그냥 X축 방향, 그냥 그 X축 방향으로 같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때문에 그런 건데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얘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물론 여기 i루프, i루프는 지금 단위 벡터예요.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은 우리는 가우스 수거법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가우스 수거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크로스 벡터일 때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단위 행렬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터, 여기에는 뭐를 쓰는 거예요? 바로 요 성분의 크기 요소들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X축만을 얘 1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Y하고 Z축은 다 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 0, 0 이런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뭐를 쓰는 거냐면 여기는 바로 두 번째 있는 벡터에 똑같이 크기 요소를 쓰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지금 II가 같기 때문에 얘도 X축 방향이 1이고 YZ는 00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0, 1, 0,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얘를 계산을 할 때 먼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i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우고 우리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나와요?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0이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j1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여기 j1을 중심으로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룰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 행렬을 만약에 이 행렬을 A의 IJ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룰이 있어요. 팩터라고 하는 여인수 룰인데 이게 I 플러스 이렇게 J 꼴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여기만 이렇게 옮겨 쓸게요. 이렇게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 정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1, 2인 거죠. 그치? 여기가 A의 이렇게 1, 2예요. 글씨가 작을지 몰라서 좀 크게 쓸게요. 1, 2예요. 그러면 여기는 1, 2니까 마이너스 1은 3승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그럴까요? 여기는 A에 여기는 정보가 1, 1인 거죠. 위치 정보가. 그럼 1, 1 들어가면 짝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인 거예요. 하여튼 여기를 여인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0, 얘도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K 루프 방향 이쪽을 계산하고 싶으면 K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는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건데 얘도 값 자체가 이렇게 0이 나오죠. 이 값 자체를 전체를 계산하면 0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크로스 프로덕트일 때는 서로 방향이 같게 되면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자체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값을 그냥 임의로 더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요거를 바꾸고 싶은데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아, 보이면 됐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미분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a, b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를 미분을 하시오라고 한다면 여기를 그냥 프라임법으로 쓸게요. 이렇게 미분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a를 그대로 두고 b를 이렇게 미분하고 더하기 그 뒤에 a를 미분하고 b를 이렇게 그대로 두면 될 거예요.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개념을 이제 바꿔볼게요. 만약에 얘를 a 벡터 이렇게 크로스 b 벡터라고 하는 자체 얘를 미분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위에 논리하고 똑같이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a를 그대로 두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b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플러스 그 뒤에 a 벡터를 미분을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b 벡터를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라임법으로 쓴 거를 이번에는 우리가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a 크로스 b 꼴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논리를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a 벡터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여기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b 벡터를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시간에 따라서 a 벡터를 이렇게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b 벡터를 그대로 두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면은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야 될지 보여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만큼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그치? 그러면 여기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시간 변화율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r 플러스 p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여기에서 우리가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가군동량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가군동량은 저것처럼 여기가 기호 자체를 이렇게 L로 나눠요. L로 놓고 여기가 R 크로스 P라고 하는 이만큼 분리량을 이렇게 L로 놓은 게 이게 가군동량의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식 자체를 저 개념에 의해서 다시 똑같이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시간에 따른 가군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토크 타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봐서 알듯이 지금 이쪽 선운동에서 하는 논리나 이쪽에서 가군동량에서 하는 논리나 우리가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한 가지를 잠깐 더 생각을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지금 여기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자체 여기를 식을 약간 더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가군동량이 지금 보면은 r 플러스 p 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r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p라고 하는 자체가 소분동량의 개념이었어요. 여기다가 mv였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국 표시를 위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여기를 mv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벡터를 쓸 때.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크기로 쓰고 싶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여기가 r 벡터의 크기에다가 p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사인 세타가 만약에 1이라고 하는 큰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rp를 써도 상관없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여기 식 자체를 지금 p가 mv였으니까 여기도 스칼라락으로 쓰게 되면은 rmv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운동량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에서 여기도 참고로 하나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선속도 v라고 하는 자체는 각속도 오메가하고 여기다가 r만 이렇게 곱해주면 됐죠?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r의 m의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r 오메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사이로 묶어내게 되면은 m의 r 제곱의 오메가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만큼 부분 여기 거리에다가 여기 질량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한 부분 이 부분은 무슨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표전 관성 i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i로 놓고 여기를 오메가로 이렇게 놔서 가분동량에 이렇게 또 다른 표현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토크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를 이제 이 식을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다시 쓸게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시간으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식은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L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보고, 그리고 또 하나 L은 원래 I 오메가였었으니까 I 오메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I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여기 변화가 되는 시간, 여기 오메가 각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이쪽은 방금 여기서 했지? 쉽게 말해서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토크 타우예요. 그렇죠? 여기는 원래 이렇게 토크 타우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회전 관성은 그대로 나올 테고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는 알파라고 하는 가까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까속도 알파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토크에 대한 뉴턴의 이 법칙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잠깐 소수에서 얘기했듯이 실제는 선운동량이나 가운동량은 둘 다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보존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두 개 다 여기에 선운동량이나 또는 가운동량이나 둘 다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묶었을까요?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선운동량을 지금 기호를 P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초기체의 선운동량하고 나중체의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운동량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동량도 초기체의 가운동량과 나중체의 가운동량은 이렇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선운동량과 가운동량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모든 것들을 역학에서는 뉴턴의 이 법칙부터 성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법칙부터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질량을 여기 속도를 바꿔주고 질량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구했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mv꼴로 표현되는데 V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물이라는 자체가 벡터예요. 이 운동량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가구동량도 똑같이 논리전개를 했어요. 가구동량은 회전 운동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출발점을 토크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힘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선운동량에 있던 에서 구한 힘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부분에서 여기 벡터는 안쪽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빨간 색깔 부분 이만큼을 더 더해줬어요. 그걸 더해줘도 되는 이유는 얘 자체가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0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벡터 크로스에 대해서 방향이 같을 때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붙을 때는 방향이 같으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 양을 더해줘도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간단하게 미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처음에는 프라임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논리전개를 했고, 그리고 여기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위에서 누나 프라임법을 다시 쓰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밑줄 친 부분, 이 부분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이렇게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저 값이 위에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개를 한 다음에 우리는 R 크로스 P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운동량 L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 토크라고 하는 자체를 시간에 따른 가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두 식을 비교해보면은 같은 개념인 거죠. 그치?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걸 했냐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전개를 시켰어요. 전개를 해놓고 나서 여기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I 오메가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식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번 해봤어요.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처럼 이쪽은 바로 위에서 전개한 토크의 개념인 거고, 그리고 여기 왼쪽 텀은 반성 모멘트인 거고, 이쪽은 각속도 알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토크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알파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운동량과 가운동량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여기다가 그냥 심화 문제 이렇게 써볼까요? 심화 문제 또는 심화 학습이라고 쓸게요. 심화 학습에서 이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을 처음 배울 때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해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도르래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어떤 물체를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그림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질량체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질량을 그냥 M1이라고 하고 여기를 M2라고 하고 여기 마찰은 없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두루레가 있는데 두루레에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루레 전체의 질량을 M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두루레의 질량의 대문자 M으로 이렇게 둘게요. 바로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냐면 여기에서 선가속도 A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가속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뉴턴의 법칙을 처음 풀었을 때는 이 두루레 자체가 아무 영향도 안 줬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얘가 끌려올 거예요. 그때 두루레 자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가속도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가속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뭐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 토크와 가운동의 개념을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토크하고 여기 그냥 이렇게 묶을게요. 토크와 가운동량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속도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심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들 들어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